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 나가셨습니다. 어찌됐든 국민들이 우리 행안위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실망해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 발단을 따져보면은 5.18 민주화운동의 특별법에 보면 5.18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5.18에 북한군이 관련됐다고 발언하는 순간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화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의 발언은 이 법 위반의 경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모른다겠습니다. 이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말인지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인지 실정법 위반을 넘나드는 발언에 대해서 이러한 5.18을 직접 겪었던 지역의 사람들과 특히 행안위원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한 감정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 의원들이 없지만은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국민들과 국민 여러분과 또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께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오늘 있었던 것이 우리 신정원 위원장의 편협적인 사고가 아니다. 5.18을 경험한 사람은 경험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느낌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걸 여기 국민 여러분과 국무위원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네. 오늘 하겠습니까? 예. 양구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찰청 차장님. 네, 차장입니다. 예. 우리가 저 보세요.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48년 우리가 정부가 수립되고 77년의 헌정사 동안에 경찰이 야당 의원을 폭행 사건이 몇 번이나 벌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모르시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PPT 띄워보세요. 77년 헌정사에서 경찰의 야당 의원 폭력 사건이 총 5번이 벌어졌습니다. 제일 처음은 자유당 시절에 국회 프락치 사건에서 체포영장 없이 국회의원을 경찰이 체포했고 구탈했습니다. 63년 1개월이 지나서 안민석 의원을 이명박 정권 때 폭행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이 정권 들어서 7개월 사이에 박홍배 의원, 한창민 의원, 정혜견 의원에 대해서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헌정사상 77년 역사에서 5번 했는데 이 정권에서 3번이 발생했어요. 물론 이 폭행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은 나름대로 그 경위에 대해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헌정사에서 5번 벌어졌는데 이 정권 7개월 사이에 3번이 벌어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한 정권이고 자유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통계치입니다. 막말로 이야기하면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야당 의원 두들겨 패는 경찰 무서워서 야당 의원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차장님, 네. 할 말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이렇게 된다면은 경찰을 지금 지휘하고 있는 차장 입장에서는 재발을 방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과 국민에 대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했죠, 지금까지. 그러한 개개 폭력 사건에 대해서 물론 다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경찰을 보고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경찰이 민중이 지팡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권력의 주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주구라는 표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야당 의원을 77년에 5번 폭행이 있었는데 이 정권에서 7개월 동안에 3번이 폭행이 있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양평 공공지구 개발 사업, 그 다음에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수사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했습니까? 현재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하십시오.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사하면서 출국금지 안 했다는 것은 그건 국민들이 어떠한 결과를 내려도 믿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출국금지 하십시오. 뭐 수사기관에서 적정하게 판단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런 애매모호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수사를 주의할 수 없다는 걸 의원님 아시다시피, 예. 지금 시종일관 답변 태도가 여기 에 나왔어요. 제가 수사권이 없는 거 의원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수사권에서 지휘할 수 있잖아요. 지휘를 못합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그럼 찾아가지 마세요. 법에 여기 나오지 마세요. 경찰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따구로 답변하고 있어요? 여기 장난은 됩니까? 의원님께서도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출국금지 하도록 지휘하라고 지휘하시라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믿겠냐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출국금지 하세요. 법을 지켜야 되는 경찰 공무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은-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왜 나왔습니까? 수사에 대해서 답변할 자격이 없이. 법에 그거 그렇게 너무 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한테 답변한 게 아니에요. 이 TV를 보고 있는 5천만 국민에게 지금 그걸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하고 한 점 의혹 없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시라. 이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태원 특조위 그 위원장님께 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이 지금 있나요?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 위원회에서 2월 초에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현재 그 대통령실에 명단을 보내고 검증을 마쳤다고 들었습니다만 아직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언제 심의 완료를 해가지고 언제 대통령실에 전달했나요? 2월 중순입니다. 그때 그럼 권한대행이 누구죠? 최상목 권한대행인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이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가장 이게 사무처장 역할이 진상 규명하고 이런 특조위 조사 활동의 핵심 실무 책임자잖아요. 네네. 근데 이 조사 활동도 제대로 안 될 거고 책임 규명도 사실상 방해가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유족과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유족과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 참사의 진상을 빨리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잘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그 부정적인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고 이 생각합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항의하거나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관계 뭐 부서나 이런 쪽에 뭐 액션을 했나요? 저희들이 그 대통령실에 계속 이 사무처장 임명에 관련돼서 계속적인 그 필요성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사혁신처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의 역할과 책임은 뭔가요? 저희들이 인사검증 관련해서는 관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제가 아는 사항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신속히 빨리 그 인사검증이라든지 이런 후속 조처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제 요게 권한이었는데 어떤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장관에게 인사처장을 검증을 위탁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당초에도 저희들이 인사검증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인사검증이 지연되고 부실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개선을 해야 한다거나 어떻게 방안이 있나요? 아니면 이거를 인사검증 권한을 뭐 인사처럼 뭐 해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까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처장님이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전달을 해서 권한을 넘겼다 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인사혁신처가 그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대통령실에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빨리 사무처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좀 전달할 생각 있나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주지를 좀 시키겠습니다. 우리 차관께서는 대통령 기록관장 임명과 또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특히 당사자가 범죄 행위로 지금 그리고 관리의 개선상에 있는 분들이 그런 적절치 못한 행동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임명이라든가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엄정한 그런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가 밖에서 다시 그 문제를 뒤집어도 한 점 부끄럼 없이 엄정했다, 공정했다, 이런 투명했다 하는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기록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의 어떤 그 대행으로서 역할을 좀 충분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차장께 말씀드립니다. 네. 차장입니다. 예. 내란 범죄라고 하는 것은 형사 관련 범죄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범죄는 다 통치권자에게 면책이 되는 그런 범죄이지만 면책이 되지 않는 유일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입니다. 두 번째로 내란 범죄 수사권은 유일하게 경찰 국수본에 있습니다. 검찰도 아니고 공수처도 아니고 유일하게 국수본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의 첫 발신자가 지금 과도를 행보하고 있어요. 이게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법집행 아니죠. 경찰의 그 내란의 우두머리에 의해서 이 행동을 했던 경찰 수뇌부가 다 구속돼 있잖아요. 네, 현장의 사령관 명령에 의해서 불가피하니 그 위치에서 있었던 군인들까지 다 지금 구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란 범죄 최우두머리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거리를 할보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엄정하잖아요. 저는 경찰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헌재 파면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내란 당사자들의 행보를 보면서 경찰이 좀 더 단호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장께서 말씀하시는 물론 어투도 그러시겠지만 소위 말해서 내란의 수괴를 떠받들었던 대통령실이 거부한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요. 국민이 보기에는요 대단히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경찰이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새 정부 들어서 특검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할 일은 해야죠. 경호처가 뭡니까? 비서실장이 뭡니까? 내란 수괴의 비서실장이에요. 법집행에 정확히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110조, 111조 다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명분이 있는 법집행도 힘에 밀려가지고 어거지에 밀려가지고 집행이 안 된다면 어떤 국민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승복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란죄의 유일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오늘 국수본의 담당자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내란죄 수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임의 제출이 경찰이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임의 제출이 모르되 피의자이고 조사받는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임의 제출이면 그런 임의 제출로 퉁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압수수색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수사의 방향이라든가 신속성, 절차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철저하게 내란죄 수사할 수 있도록 계속 국수본원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란죄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결의를 가지고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윤건영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김종양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배준영 의원님, 양분남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 유성권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이다리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이상식 의원님, 이성권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정춘생 의원님, 조승환 의원님, 최현희 의원님, 한병도 의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서면 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소방청장, 진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